네, 안녕하십니까. 네, 마음으로 세상 보기 제16화 이영준 모이스의 수다십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리고 약속드린 대로 오늘은 드디어 바깥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곳은 지금 이렇게 보이시죠? 네, 벚꽃잎이 날리고 있는 이곳은 저희 수도원 뒷마당입니다. 자, 오늘은 또 어떤 사진이 여러분 기다리고 있을까요? 제가 이렇게 화사하게 봄을 만끽하는 사진이 나올까요? 아니면은 사순시기 또 성주간 시작이니까 우리의 마음을 또 이렇게 흔드는 그런 사진이 나올까요? 잠깐 기대해 주시고 그러면 사진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집에 들어와서 버릇처럼 라디오나 텔레비전을 켠다. 꼭 어떤 프로그램의 애청자라서 켠다기보다는 집을 가득 메우는 소리가 좋았다. 혼자 살기 시작하면서 처음엔 좋아하는 음악을 틀어놓고 같이 따라 부르는 것을 좋아했고, 맘도 몸도 지치는 날에는 그냥 텔레비전에서 사람들이 웃고 대화하는 소리로 집을 채우기 시작했다. 책을 읽을 때도, 일을 할 때도, 요리할 때도, 자기 직전까지도 그 소리로 텅 비어있는 방을 채우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이 되었다. 보지 않고 듣지 않는 소리는 내 하루의 BGM을 담당했다. 그러던 어느 날 온몸이 아파서 움직일 수도 없었다. 물론 그날은 더욱 조용한 하루를 보냈다. 그 순간 나는 내가 외롭구나 하고 깨달았다. 그날 나는 엉엉 울었다는 기억밖에 없다. 텔레비전 소리에 내가 느끼고 있는 외로움을 외면하고 숨겼던 것 같다. 매일같이 이 현실을 대면하기 어려웠고, 내가 나약하다는 걸 인정하기는 더 어려웠던 것 같다. 가장 힘들었던 것은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함에도 불구하고 상태가 나아지지 않는다는 사실이 나를 더 힘들게 했다. 결국 다 포기하고 그냥 하루에 1시간 시내를 산책했다. 그냥 매일 꾸준히 걷고 또 걸었다. 이 글이 소설이라면 그 이후에 극복해서 잘 살고 있다라고 해야겠지만 좋아지지 않았다. 이 상황이 계속될 거라는 것을 인식했을 뿐이다. 더 힘든 날도 있고 덜 힘든 날도 있었다. 이어폰을 꽂고 텔레비전을 보고 듣는 것을 해서라도 버텨내고 싶었다. 그러다 하루는 그냥 이유 없이 우리 동네 가장 큰 공원을 갔다. 초목이 울성하고 작은 개울도 흐르는 공원이었지만 거리가 있어 자주 발걸음을 하지 않았던 곳이다. 그런데 그날은 그곳으로 향했고, 공원 초입에 들어서는 순간 이어폰 너머로 나무가 바람에 흔들리는 소리, 개울이 흐르는 소리, 오리가 물고기를 잡으려고 풍덩 빠지는 소리, 개가 짖는 소리까지 내 귀에 들려왔다. 마음이 묘했다. 아니, 따뜻했다. 가만히 앉아 한참을 듣고 오길 잘했다고 생각했다. 이 하루를 나는 친구에게 주저리 말했고, 그 친구의 목소리로 나에게 전해지는 메시지는 날 더욱 따뜻하게 했다. 하느님이 만드신 거니까 너무 당연하잖아. 너도 하느님이 만드셨잖아. 귀 좀 열고 눈도 좀 활짝 열어, 제발. 차갑기에 따뜻함을 느끼듯 외롭기에 삶이 더 소중해질 수 있다고 믿는다. 산골 마을에서 2년간의 사도직을 한 적이 있다. 공서 성당 뒤로 조금만 올라가면 산 정상이었고, 그곳으로부터 계속 걸으면 울창하며 조용한 산책길이 나왔다. 그 길을 따라 계속 걷다 보면 숲은 깊어지고 산골짜기를 흐르는 시냇물을 만날 수 있었다. 그러다 시냇물의 물소리가 점점 커지고 그 물은 골짜기에 모여 작은 폭포를 이루고 있었다. 아무도 찾지 않는 산골짜기, 시냇가를 따라 걸으며 울창한 나무들 속에, 그리고 물이 흐르는 소리에 흠뻑 취하게 되었다. 그날은 작심하고 시냇가를 따라 걷다가 조금 큰 폭포를 만나게 되었다. 폭포라고 해서 우리가 상상하는 엄청난 폭포가 아니고 골짜기의 협곡을 빠져나가는 물줄기가 굵어진 정도의 폭포인데,
거기에 통나무로 폭포를 건너가게 놓여 있었다. 그런데 생각보다 높이가 있었고 통나무는 조금 가늘어 균형을 잡고 지나갈 수 있을까 고민이 되었다. 하지만 고민도 잠시 한때 운동으로 다져진 몸, 통나무에 발을 얹어 놓았다. 그리고 몇 걸음 걷다 균형이 흔들리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되었다. 잠시 균형을 잡고 한 걸음 발을 떼는 순간 흔들리면서 밑으로 빠지고 말았다. 풍덩. 고요했던 산속 시냇물이 첨벙거리면서 큰 소리를 냈고 당황한 나는 급하게 물가로 헤엄쳐 빠져나왔다. 순간 웃음이 났다. 아무도 보지 않아 다행이지만 조금 전 나에게 일어난 일이 민망하고 재미있기도 하고 뒤를 돌아 폭포를 보는데 별거 아닌 것 같은 높이인데 라며 웃음이 났다. 그리고 젖은 채로 조금 더 걷다 큰 바위 위에 자리를 잡았다. 바지를 걷어붙이고 신발을 벗고 양말을 벗어 바위에 펼쳐놓고 말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따사로운 햇살을 맞으며 낮기도를 바치는데 마음속에서 평화로움이 밀려왔다. 커다란 바위에 홀로 앉아 젖은 양말과 신발을 말리고 있는 모습, 따사로운 햇볕에 울창한 나무들, 그리고 그 사이에 핀 꽃들, 여기에 끊이지 않고 들려오는 시냇물 소리와 간간히 들려오는 새들의 노랫소리. 내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여유로움이 바로 이런 거구나. 자연의 아름다움이 가져다주는 최고의 선물을 받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내 앞 산골짜기에서 시작한 조그만 시냇물은 아래로 흘러 더 큰 물줄기가 되어 강물이 될 것이다. 강이 흘러가는 곳마다 온갖 생물이 우글거리며 살아난다. 이 강가 이쪽 저쪽에는 온갖 과일나무가 자라는데 잎도 시들지 않으며 과일도 끊이지 않고 다달이 새 과일을 내놓는다. 이 물이 성전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에제키엘서 말씀이 떠오른다. 세상에 시들지 않는 생명을 불어넣기 위해 당신의 피를 흘리심을 기념하는 거룩한 시기. 그분 앞에 머무르자. 그리고 그분에게서 흘러넘치는 평화로움에 흠뻑 빠지자. 그리고 우리의 차례임을 기억하자. 우리가 그분을 닮아 우리를 만나는 이들에게 생명을, 기쁨과 평화가 되어 주어야 할 시간이 바로 지금이다. 사진 잘 보고 오셨어요? 오늘은 두 분이서 좀 비슷한 이야기를 하신 것 같아요. 코로나 상황이 답답하고 막 그러니까요. 자연이 담긴 그 한 장의 사진을 보자마자 아마 과거에 좀 좋았던 그 기억으로 돌아가신 것 같기도 하고요. 또 한 분은 너무나 답답한 상황에서 만나게 된 그 자연. 하지만 뭐 그걸 봤다고 해서 뭐 자신의 삶에 변화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능성을 찾아가는 그런 이야기들을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사진을 제주도에 있는 땡땡땡 랜드라는 곳에서 찍었는데요. 첫 번째 기차를 타고 내리는 그곳인데 이게 완전히 무슨 구석 안에 있어가지고 이렇게 유심히 찾아보지 않으면 잘 보여지지 않아요. 그런데 저한테 좀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진을 담고 느꼈던 건 그래, 사람이든 자연이든 무엇인가 자세히 보아야 이쁘다. 그리고 자세히 보아야 발견할 수 있다라는 생각 해봅니다. 뭐 지금 코로나19 상황에서 맨날 똑같은 일상이 반복되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을 이렇게 둘러보시고 그 안에서 예쁘고 아름다운 것들을 발견해 내려는 노력이 좀 필요합니다. 뭐 유행가 가사 중에 사랑을 하는데 노력이 필요하냐고 물어보는데 사실 좀 필요하죠? 그럼 마찬가지로 좋은 것, 예쁜 것 찾으려고 해도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번 성주간 한 주간 동안은 그렇게 예쁘고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것들 찾아보면 어떨까요? 그러면서 그것을 발견했을 때 오는 기쁨들 때문에 저희가 맞이하는 그 부활이 더 큰 기쁨으로 다가오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우리 다음 주 17화에서 또 만나기로 하고요. 오늘 또 최첨단 방식으로 추첨할 테니까 두 분에게 또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다음 주에 만나기로 해요. 여러분 안녕. 네, 오늘 마음으로 세상 보기 16화 드디어 추첨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5화 때 남겨주신 댓글 다루신 분들 다 적었고요. 자, 지금부터 던져주세요.
자, 주소 주세요. 하나 더 주세요. 둘, 잘했습니다. 자, 하나 펼쳐주시죠. 지금 이게 촬영한 것 때문에. 짜잔! 구 세라피나님 축하드립니다. 다음이요. 짜잔! 박 베로니카님 축하드립니다. 자, 두 분 네, 구 세라피나님과 박 베로니카님 이 두 분은요, 아래 주소 보이죠? 아래 주소로, 네, 이 주소로 본인의 주소, 전화번호, 성명 보내주시면 다음 주에 보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안녕.